김종민 씨는 험난한 KBS 예능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며 연예대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한 레전드입니다. 학창시절 체조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몸놀림 자체는 타고났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서울 수유동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스타일로 차별화된 댄스를 선보이며 댄스계에서 이름을 점차 알리게 됩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도 참가했는데 유영진 백업 댄서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불합격으로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MBC 라디오스타의 문희준과 함께 출연하며 이 사연을 밝혔는데 문희준이 그 사연을 듣고서는 그게 사실상 합격 통보였다고 답하며 자기도 오디션 후에 백업 댄서로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고 무대에 몇 번 섰다가 데뷔한 케이스라고 답해 김종민은 허탈해합니다. 이후 박남정 시절부터 이어온 백업 전문 안무팀 프렌즈에 정식 입단하며 96년부터 REF와 구피 무대에서 안무를 선보이며 백업 댄서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98년부터 99년까지 가수 엄정화의 전담 백업 댄서로 비중있게 활약하면서 4집 포이즌, 5집 몰라 페스티벌 등 다수의 활동곡 무대에 출연합니다. 특히 엄정화 전담 백업 댄서 시절에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카메라도 많이 잡히고 엄정화와 파트너 댄싱도 담당할 정도로 백업 댄서로는 가히 뮤즈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무대에서 샤프한 표정으로 V자를 제스처하는 모습에 V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팬들이 집 앞에서도 떠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도를 한몸에 받고 있었으니 이미 백업 댄서 시절부터 그의 스타성은 검증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백업 댄서 활동을 했던 휘성은 백업 댄서 신분임에도 연예인급으로 인기가 엄청난 김종민을 보고 어린 마음에 꼭 김종민처럼 멋있는 백업 댄서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김종민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너무 달라져 영혼이 바뀐 건 아닌지 생각될 정도로 신기하다고 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엄정화의 언급에 의하면 사실 그 당시에도 무대 뒤에서는 지금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이후 2000년 11월에 발매된 코요테 3집의 객원 멤버로 중간 투입되어 가요계에 데뷔하는 행운을 얻습니다. 당시 갑작스레 탈퇴한 기존 멤버인 차승민을 대신한 것인데 코요테 3집 활동 당시 김종민은 괜찮은 외모에 출중한 댄스 실력으로 인기몰이의 견인차 역을 하며 코요테가 처음 가요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그룹 차원에서는 나름 복덩이 존재였는데 코요테는 내부적 사정으로 3집부터 신지, 김구의 정규 멤버 기반으로 한 명의 객원 멤버를 영입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었기에 김종민은 3집 활동을 마친 2001년 4월부로 군입돼 그리고 음악적 견해 차이 등의 개인 사정으로 팀을 탈퇴하려 했지만 3집 활동 객원 멤버 이상으로 팀 내에서 역할을 잘 해주었고 잘생긴 외모로 백업 댄서 시절부터 나름 다져온 팬덤을 바탕으로 코요테의 인기몰이에도 공헌을 한 덕분에 2001년 10월부터 정규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때마침 4집 발매 직전 그룹의 리더였던 김구가 이때 마약 사건으로 팀을 탈퇴하는 바람에 김종민은 김구 대신에 리더 자리까지 맡게 되며 책임감은 더욱 커지는데 이후 2000년대 상반기 음반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와 높은 음반 판매를 기록하며 골든디스크 본상을 5년 연속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가요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가수로서 좋은 성과를 올립니다. 래퍼 김구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탈퇴하게 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코요테의 리더를 맡고 있지만 각종 방송에서 선보이는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강한 이미지의 신지가 리더인 줄 아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리더로서 이미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년 넘게 그룹 내에서 리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룹 코요테의 멤버인 신지도 예능에서 김종민을 어리버리 취급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긴 해도 실제로 김종민을 리더로 상당히 치켜 세워주고 신임하는 것을 알려져 있으며 김종민도 신지에게 나름 배려와 조언도 잘 해주는데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신지가 꼼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 나이부터 큰 돈을 벌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대신 리더인 김종민이 데뷔 전 온갖 고생을 했던 터라 코요테의 수익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어서 신지와 백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자기 지갑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가라고 할 정도로 통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김종민도 돈에 대한 관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례로 중학교 때 처음 화투를 배웠고 친구들과 본인 방에서 재미삼아 화투를 치며 놀았는데 이때 개그맨 유상무와 어렸을 적 한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둘이 용돈 10,000원을 걸고 화투를 쳤는데 당시 어머니가 준 한 달 용돈 10,000원을 고스란히 다 잃게 된 김종민은 정중하게 얘들아 돈을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현금이 너무 절실히 필요했던 김종민 씨는 학생 신분이라 비디오 플레이어와 잃어버린 10,000원을 바꾸고 되찾은 10,000원으로 다시 화투를 친 김종민은 또 10,000원을 잃었고 이번에는 TV와 교환했고 이렇게 가전제품까지 내기 품목으로 등장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종민의 어머니가 크게 노하시며 나무 뿌리로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화투와 멀어지게 되고, 유상무와 현재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지만 그때 당시의 일은 서로 함구하며 지낸다고 하죠. 어쨌든 그룹 코요테의 리더로 15년 넘게 이어오고 있지만, 연예계에서 인기 그룹 리더로 15년 넘게 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팀이 생겨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유명한 외국 밴드들도 수시로 싸우고 탈퇴하는 일이 흔한데, 이것만으로도 김종민이 리더로서의 역량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김종민은 바보 컨셉은 그냥 컨셉이고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김종민 씨는 2003년 천하제일 외인구단을 시작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생긴 것과 딴판으로 어리버리하고 뭔가 어설픈 컨셉이 제대로 먹혔는데, 사실 데뷔 초 소속사에서 종민이는 방송에서 말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능에 나가면 말을 잘 못하니까 MC들이 김종민에게만 말을 걸지 않거나 질문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떤 PD가 넌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라고 묻자 김종민은 저 원래 말 없거든요 하면서 울면서 뛰쳐나갔다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용렬과 남희석이 계속 질문하고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어리버리라는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했고, 어라 김종민 웃기다 라는 반응이 온 반면, 댄서 시절부터 좋아했던 팬들은 김종민의 그런 모습에 실망했어요, 오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엑스맨, 연애편지 등의 예능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이제는 어느 예능에 들어가서도 제값하는 인물이 됩니다. 2007년 준비됐어요 시절을 거친 1박 2일의 원년 멤버이자 심지어 초창기에는 에이스급 멤버였습니다. 뭔가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여서 그런지 어르신들에게는 인기가 많으며, 원래 컨셉인 어리버리만 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뽑아내며 큰 웃음을 안깁니다. 이 어리버리함이 시청자에게는 진짜 같아서 인기가 있었는데, 진짜였는지, 그가 정말 캐릭터를 그렇게 잡고 행동했는지는 김종민만이 알 노릇이지만, 그의 어리버리 컨셉이 다른 허술한 캐릭터 컨셉과 많이 차별화된 것은 그의 어리버리는 진정성이 있는 어리버리였고 자기적인 연기가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 어리버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KBS 비타민에서 뇌검사를 받았는데 언어 관련 능력이 0에 가까워 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는 탓입니다. 이전에 김종민이 어린 시절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유증인데, 뇌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귓병이 심한 환자이기도 합니다. 약 10년 전이지만 김종민이 엉뚱하게 대답하거나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심한 난청, 웨이도형, 세방고리관의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 때문인데, 게다가 난치병이라 10년이나 지나도 증상 악화만 막을 뿐입니다. 여기에 허리디스크 경력이 붙어서 데뷔 시절의 화려한 댄스를 지금은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요테 노래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의 댄스를 뺏가가 추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1박 2일 정성분 낙오 사건 등으로 많은 웃음을 주고, 2007년 12월 방영분 김종민과의 이별 여행을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해 하차합니다. 그리고 소집 해제 후 바로 복귀합니다. 복귀가 확정되자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를 몇 달 안 남겼던 하하가 정말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당시 하하는 무한도전 복귀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소집 해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 1박 2일 멤버들이 급습해서 김종민을 납치합니다.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원래 김종민과 합류하기로 한 약속 시간은 더 이후였는데, 그래서 인터뷰하던 김종민도 기자들도 당황했으며 심지어 납치하는 멤버들까지도 허둥대며 납치합니다. 이후에도 멤버들이 계속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올 초에는 무한도전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유재석의 인지도를 꺾는데, 처음에는 유재석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특집이었습니다. 김종민 씨는 파트너로 출연해서 어느 산골의 90대 할머니가 유재석을 몰라봤는데, 김종민은 알아보고 웃는 상이라고 좋아했고, 유재석은 제 차 누구냐고 물어보지만 완전히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성격상 1박 2일은 시청률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무한도전은 팬의 깊이는 있지만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박 2일은 10년 이상 한 김종민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평입니다. 요즘에는 미운 우리 새끼에 자주 나오는데, 김건모의 절친한 후배라 12년차 노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모의 소속 회사 대표이자 한 살 아래인 무도는 22년차 노예라고 합니다. 2016년 들어서 방영된 1박 2일에서는 한효주가 게스트로 출연한 편부터 정준영과 엮어서 은근슬쩍 게이 캐릭터로 잡혀갑니다. 한효주가 손을 잡으니 심박동수가 떨어지는데, 정준영이 손을 잡으니 올라갑니다. 2017년에는 대상으로 김대상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KBS 연예대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사람은 이마룡,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 그리고 김종민까지 총 5명 뿐입니다. 게다가 앞에 4명은 전부 개그맨인데 비해 김종민만 유일하게 가수 출신이고, 방송 3사까지 넓혀보아도 가수 출신 예능인이 대상을 받는 경우는 탁재훈, 하하, 이효리, 이승기, 문지원 등이 있지만, 탁재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동수상이고, 가수 출신 예능인이 연예대상을 2회 이상 수상한 경우는 윤민수 씨가 2011년 나는 가수다, 2013년 아빠 어디가 단체 수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김종민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동시간대 프로그램 시청률 1위로 많은 도움을 주며 한창 잘 나가고 있죠.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며 김종민 씨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친이었습니다.